제가 29대 산림청장으로 갔는데요. 교수로서는 처음으로 산림청장으로 갔는데, 그 전에 2010년도에요. 유프로라고 세계 산림 대회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1892년도에 생겨서 비엔나에 있는데, 거기 제가 회장으로 23차 총회를 108년 만에 한국에서 했죠. 그래서 그때 대통령께서 오셔서 제 옆에 1시간 동안 같이 있고 얘기하다가 아마 그분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산림청이 물론 그동안에 국토녹화 50주년을 하잖아요. 많이 했는데 이게 알려야 되잖아요. 국제적으로.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좀 국외로 알리라. 그때 그러고 K-팝이 많이 됐잖아요. 저는 그래서 슬로건이 K-포레스트에서 같이 나가야 된다. 같은 물결을 타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가서 일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연구하고 교육했던 것을 정책에 접목해 볼 생각이 있었죠. 아무래도 기후변화 때문에요. 그때도 기후변화 때문에 이제 저는 이제 열대림을 80년대부터 공부를 했거든요. 학교 와서. 그때 이제 자꾸 열대가 아열대로 되고, 우리도 이제 남부지방에 자꾸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후변화가 되니까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때 당시 산림청에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 인도네시아, 베트남이라서 망그로브라고 들어보셨어요? 망그로브 나무를 심어야 된다고 제가 그때는 헛소리 같지만 그렇게 도래할 것 같아요. 더워지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하고, 또 하나는 목재가, 나무가 이제 심었는데 빽빽하게 들어있는데 솎아내질 않았어요. 빽빽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굵은 나무 만들기 솎아내야 돼서 목재 작업률을 1%만 올리면 1년에 2천억 원을 우리가 그 예산을 감축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문제를 좀 한번 해결해 보자. 목재, 나무는 유일하게 지상에서 탄소를 흡수하는 식물이잖아요. 그래서 나무를 국내도 더 솎아줘야 되고 해연을 많이 심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죠. 사실 산림녹화 60년대, 제가 67년도로 알고 있는데 1년에 7억 그루를 심었어요. 근데 심는데 심기 싫어서 거꾸로도 심고 했지만은 그래도 심었거든요. 심어서 총 120억 그루를 우리가 심었다는 거죠. 총. 그래서 이렇게 성공됐고, 그때 당시에는 니기다소나무, 아카시나무, 사방오리 이런 애국 수종을 많이 심었지만은 그 나무들이 다 이제 밀려나가고 우리 나무가 올라와서 다시 제대로 이제 가고 있죠. 근데 너무 빽빽해요. 빽빽해서 솎아내는 일이 제일 중요한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제 경제림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경제림 해서 산림청에 가보더니 경제림 몇백만 헥타 조성한다고 가져와 보라니까 못 가져와요. 말로만 경제림, 입으로만. 그래서 경제림은 목재만 생산하는 경제림이 아니고 수온 함량, 수자원 있잖아요. 물도 다 산에서 오잖아요. 수온 함량, 생물 다양성, 또 그럼 휴양 이런 것, 그런 걸 엮어서 경제림을 하라. 목재는 일부 하고 그런 경제림을 하자고 제가 주장했고 그렇게 나가고 있죠. 유엔에 이제 3대 협약이 있잖아요. 기후변화 협약하고 생물 다양성 협약하고 그다음에 사막화 방지 협약이 있는데, 그 이제 기후변화 협약은 매년 열리고 생물 다양성이나 이 사막화 방지 협약은 2년만큼 하는데 한국이 유치를 했더라고요. 2011년에.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2010년도에 유프로 세계총회 할 때는 6년 준비를 했거든요. 5년만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갑자기 가니까 이게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물론 나중에 보니 유엔에서 다 도와주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최대 규모의 하면서 저는 의장으로서 그 옆에 유엔에서 온 비서가 요거 말씀하세요, 저거 말씀하시면 읽고 얘기만 하면 돼요.
그다음에 사막화 방지 사무총장은 베냉 사람이에요. 럭 나가자라고 해서 나가자. 그 사람. 그래서 그거를 성공리에 창원에서 했죠. 2011년 10월에 2주 동안. 여러 가지 뭐 비즈니스 포럼도 했고 뭐 국회의원 뭐 회의도 했고 뭐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아주 우리 직원 25명 파견돼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 제 생각에는 한 60개국 정도. 왜냐면 사막화 방지 협약이니까 기후변화 협약보다는 사막화가 우리는 사실 아시아에서 최초로 했지만요. 중국, 몽골에서 매년 사막화, 황막화돼서 오잖아요. 저도 많이 가봤습니다만은.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나무 심는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걸 해야 되는데 이 돈을 누가 내야잖아요. 기후변화 협약은 돈을 많이 내는 사람인데 안 내서 저 비즈니스 포럼도 시켜서 그래서 창원 이니시에이티브로 만들어서 매년 산림청이 지금 모르겠습니다. 한 20억 내지 30억씩 지원해서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파견도 하고 또 몽골에 뭐 우리 3,000헥타 산림청이 주도해서 나무도 심고 또 중국에도 마찬가지 나무 심고 아프리카도 아마 나가는 걸로 알고 동남아도 많이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산림청이 우리나라가 그 돈을 대서 사막화되는 데를 덜 하게 하고 나무를 심고 도와주겠다는 훈련도 시키고 하는 그런 이니시에이티브에서 그래서 지금 보훈인가 거기 한 사람 나가 있고 또 나갈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 산림청만 하는 게 아니라 사막화 방지를 위해서 유엔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하다못해 GEF, 제프라고 해서 글로벌 인바이러먼트 퍼실리티라고 해서요. 뭐 세계은행도 돕고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국 정부가 계속해서 그렇게 지원하겠다. 그래서 제로 사막화를 제로로 만들기 쉽지 않지만 그렇게 노력하는 거죠. 그러려면 나무도 심어야지만 사람을 키워야 돼요.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연료 문제 해결해가지고. 예, 우리도 이제 아실 테지만은 연료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산림복구가 됐거든요. 예, 총회에서는 글쎄, 물론 과학적 그런 커미티도 있고요. 실질적 커미티도 있고 그래서 그걸 다 사막화 방지 협약에 가입된 나라가 2년만큼이지만은 모여서 어떻게 하면은 사막화가 덜 진행될 수 있느냐. 몽골 같으면 나무 심어주고 또 지하수 파면 나오거든요. 한 7, 8천, 1억 정도 하면 지하수가 나와요. 완전 사막된 데는 안 되고 사막화 진행되는 데는 막을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교육을 시켜야죠, 교육. 그래서 몽골은 아실 테지만은 땅이 우리보다 7.5배나 넓고 그런데요. 그게 교육이 잘못해서 그러나 이제 교육시키니까 차츰차츰 나아질 거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런 이니시에이티브를 한국 정부가 한번 낸 거죠. 교육시키자, 커뮤니티 구성하자, 나무 심자, 돕자, 종자 보호하자, 묘목 보호하자, 서로 돕자. 회사도 돕고 국가도 돕고 이렇게 하자. 각 나라가 그런 돈을 안 줄 수가 없잖아요. 한국이 그런 걸 내놨다는 게 참 대단한 거죠. 유엔 사막화 방지 그것 때문에 25명이 파견됐거든요. 잘못하면 그 사람 못 돌아와요. 예? 파견돼서.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국제협력국이 필요하다. 그래서 국을, 고공단, 2급 공무원 자리를 제가 대통령을 그리고 유엔 사막화 방지 차기 총회 의장으로서 유엔 총회 가서 5분 스피치 했어요. 그래서 호텔에 묵어서 독대를 해서 그걸 말씀드렸죠. 하나는 유엔 사막화 방지 총회가 10월 달에 있습니다. 9월 달에 말인데 또 하나는 북한 조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 국장급이 하나 필요합니다 했더니 그걸 이해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듬해에 처음으로 해외자원협력관, 지금 국제산림협력국이 생겼죠. 그래서
40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국이 하나 더 생겼어요. 그래서 그게 고맙고, 그게 이제 옛날에 산림자원국장이 하던 것을 이 완전히 국제협력은 다 양자협력, 타자협력을 하나 국이 생기니까 과감하게 생기고요. 직원이 한 30여 명 되니까 다 들어오고, 그분들이 양자협력 얼마나 지금 뭐 국제기관이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 뭐 북미 다 하고 있죠. 그래서 한국을 지금 날리고 있습니다. 좀 산림 분야를 돈이 드는 그런 쪽으로, 그러면 산림 분야가 앞으로 대안이다. 왜냐하면 기후변화 있지, 생물 다양성이 있고, 또 사막 방지도 있는데, 사실 1992년도 리우 회담 때 저는 안 갔습니다만 20년 때는 갔어요. 그때 사실은 산림법, 산림 협약만 있었으면 다 해결되는 건데, 그런 생각을 한번 했습니다. 국제협력은 그래도 꽤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도 생겼고, 아포코도 생겼고, 또 MOU에서 한국을 좀 알리는데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앞으로 통일되기 위해서 그렇고, 그 민통선이 있잖아요. 그거를 누가 좀 어떻게 국가가 좀 해야 하잖아요.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 법률을 만들어서 앞으로 통일 대비해서 거기다가, 글쎄 물론 뭐 공장을 하든지 아니면 묘포장을 만들든지 뭘, 그래서 그런 걸 했고요. 예, 통일 대비해서 예, 어차피 이제 북한 조림은 우리가 해야 돼요. 누가 해주겠어요? 누가? 중국이 해주겠어요? 저도 중국에서 나무 키워서 들어가려니까 돈이 너무 비싸요. 키우기도 힘들고. 그래서 우리 쪽에서 높은 산에서 거기서 해서 그냥 심어주는 거 때문에 그런 걸 미리 이제 생각한 거고요. 그 산림교육법은 지금 휴양 교육 지금 대단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뭐 중고등학교, 나중에는 돌아가셔서 수목장까지 해서 그런 교육. 숲속에서 이제 모든 걸 어려서부터 참 나이 든 사람까지 다 교육을 하는 그런 법인데, 유아교육도 아마 이제 임신한 분들 태아를 위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유치원, 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에서 그 외 노인들 이렇게 해서 그런 뭐 법률 아니죠. 그래서 전 국민이 숲이 우리가 원래 고향이기 때문에 그런 걸 해보자 해서, 그래서 그 뭐 휴양림도 만들고 뭐 별의별 교육 방법도 많잖아요. 또 등산도 있고, 또 거기서 또 앞으로는 승마도 해야 되고, 아니면 뭐 바이크도 해야 되고. 저는 산림교육에서 그걸 하라고 해요. 수렵을 하라고. 헌팅. 굉장히 그 재밌는 건데, 우리 이제 독일은 그 헌팅이라는 수업이 다 있는데요. 산림대학에서. 우리는 없어요. 그러면 없으면 그런 분을 모셔다가 가르치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께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정원, 순천 정원 박람회했잖아요. 그때 다른 기관이 안 되는데 산림청이 돈을 댔어요. 그리고 큰 나무를 좀 헬기로 나눠서, 그때 이제 지금 국토교통부에서도 뭐 노후해, 농림부에서 노후해 준다는데 산림청 와서 오케이 해서, 그래서 정원이 산림 분야로 들어왔어요. 정원이. 그래서 정원직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정원이란 직급이 산림청 소속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그것도 환경부가 굉장히 막 야단쳤어요. 그래서 우리는 산림탄소다, 산림탄소. 나무가 흡수하는 탄소법이지 전체 탄소법은 아니다. 갈등이 많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겼죠. 그래서 근데 가보니까 법을 만들어 놔야지 시행이 되더라고. 아무리 떠들어봐야
저게 우리 거라고 얘기 안 돼요. 법으로 딱 지정해 놔야죠. 그래서 참 용케 산림탄소 흡수원법을 만들어서 그게 이제 이산화탄소 흡수 얼마나 하느냐 그걸 돈으로 계산하잖아요. 나무가 식물이. 그래서 그거 잘한 것 같아요. 그때. 나무가 광합성 하잖아요. CO2 플러스 H2O 하면 당하고 산소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CO2를 흡수하는 걸 나무가 얼마만큼 하느냐, 그 기능. 그게 그러면 이제 우리 국내 산에서 흡수하는 그것도 계산하지만은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서 나무 심잖아요. 그럼 그것도 우리가 흡수해서 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거죠. 그 탄소를. 그래서 지금 탄소 때문에 지금 이산화탄소 때문에 문제잖아요. 다른 것도 있지만 주로. 그래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산림탄소를 돈으로 환산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제 어디 갖다 나무 심어도 한국 사람이 심었으면 그게 이제 우리 거 해서 보상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 중국도 그렇죠. 우리도 굉장히 탄소 배출 국가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산림 부분의 일부를 담당하겠다 해서 한 거죠. 임업진흥원은요, 사실 산림과학원을 전부 프라이버타이즈해서 해서 무슨 법인에 다 한다고 그래서 반대했죠. 저는 그때 이제 유프로 세계산림 회장으로서 행안부 장관한테 가서 따졌거든요. 행안부 장관한테 산림청 인사 갔더니 그거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안 됩니다. 내가 어제까지 반대했는데. 그랬더니 그럼 국회에서만 한다고 했는데 일부를 떼어서 소득되는 거. 단기 소득이든지 뭐 이런 거. 그래서 떼어서 했는데 지금 봐서는 잘했어요. 임업진흥원이 아주 산양삼도 하고 산양삼 뭐 기타 단기 소득. 예. 그래서 임업진흥원 아주 지금 봐서는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뿌듯하죠. 6.25 전쟁 때, 또 그 후에도 대학 시절 때 나무 심을 때 보면 좀 뭐 대머리.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그런 걸 찾을 수 없고 딱 빡빡해. 너무 빡빡하다. 오히려 속아내야 되겠다 해서. 참으로 이런 것을 좀 대통령이 알아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사실 이 산림 분야는 국내보다는 국제적으로 더 알려졌어요. 우리 자랑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산림 분야 일하는 사람들이 참 대단하다. 기적이다, 이거지, 기적. 기적. 뭐 꼭 없던 것이 완전히 새로 나타나는 기적이지만, 있는 장소에 저렇게 그걸 무릅쓰고, 그 풀을 심고, 비료 주고, 흙을 넣고 해서 완전히 돌이 숲이 되고 한다는 것은 이건 뭐 참 기적이라 안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산림청 직원 여러분들이 정말 수고했고 칭찬받아야 마땅하고 상을 받아도 다 받아야 된다. 이돈구상이 있으면 제가 하나 주고 싶습니다. 당장은 뭐 우리 대한민국에서 북한 300만 헥타가 훼손되기 때문에 저걸 해서 한반도 지금 뭐 그냥 통일이 사람 교류의 통일이 아니라 진짜 이 숲이 통일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얼마나 걸리겠어요? 최소한도 시작해도 50년 이상 걸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북한 사람들 똑같은데 많이 만났어요. 만나서 중국서 만나고 뭐 다른 나라에서 만났는데 그냥 유프로 통해서 만나고 뭐 도와달라고. 어제는 이제 과거라고, 히스토리라고 하고, 과거라고, 오늘은 프레젠트, 그러니까 현재라고 하고, 내일은 투모로는 미스테리라고 하지만은, 내일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거죠. 누구는 사과나무를 심는다 하죠. 우리는 나무를 심고, 또
자부심을 갖고 전혀 내가 하는 일이 그게 작은 건 아니다. 또 작은 일이면 어때요? 최선을 다해서 타 학문하고 연결하고 타 분야하고 특히 이제 지금 할 수 없어요. AI 인공지능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거. 우리가 인공지능 자체를 할 필요 없고 활용만 하면 되거든요. 뭐 드론도 옛날에는 뭐 했더니 지금 드론 안 쓰고 하는 데 없잖아요. 그런 첨단 기술을 들여와서 같이 사용하고 또 이 물결, 유행하는 물결을 같이 타야 된다. 그러려면은 공부해야죠. 뭘 공부하고. 2011년도에 9월 달에 중국에서 아시아 태평양 산림장관 회의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후진타오 주석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같이 가는데 버스에서 일본 임해청장을 만났어요. 제가 딱 했지. 그 사람 영어 잘하더라고, 영어로. 다른 나라하고는 의무가 많은데 우리가 제일 가까운 일본이 없다. 하면 어떠니까, 은쾌하더라고요. 그럼 내가 먼저 가랴, 당신이 먼저 가랴. 자기가 먼저 가랴. 왔어요. 왜냐하면 일본이 제일 가깝고요. 일본은, 우리는 지금 헥타당 뭐, 170 입방미터 퍼 헥타 하는데, 일본은 가보면 헥타당 1000 입방짜리가 많아요. 그냥 꽉꽉 들어찼어요. 스기, 히노키, 뭐, 북해도의 낙엽송 그런데, 이 사람들, 결국은 우리 침략해서 많이도 가져갔지만은 굉장히 아주 뭐 조직적으로 잘했어요. 학교에 이제 학술님이라고 연수님이라고 있거든요. 저도 북해도 대학도 가보고 그랬는데 아주 뭐 잘해서. 그래서 어차피 그런 거는 배워야 돼요, 우리가. 예? 우리가 가르칠 것이지만은 사실 일본 지배받으면서 다른 건 뭐 그걸 배워야 돼요. 그래서 던졌더니 탁 하겠다 해서. 그래서 이제 산림과학원도 제가 그 전에 원장님한테 물어서 어디 벤치마킹 하는 데 있어야 되냐니 산림청장 하기 전에요. 임야청이 거기 산림총합연구소라고 하더라고. 그렇지. 그리고 우리보다도 4배 산림 면적이에요. 2,400만 헥타. 우리는 600만 4배 산림 면적이 있고 가보면 그냥 전부 기계화돼서 그냥 배우냐면 돈 되는 거죠. 요새 목재값 싸서 그렇지만은 그래서 그런 거는 가 봐서 배워야 돼요. 그리고 모든 게 학술림에도 기계화돼 있고 직종이 있고 다 하고 오래 있고 그러지. 우리 같이 그냥 여기 있던 사람 저리 가고 그렇게 아니. 한번 박아놓으면은 그 사람이 평생 뭐 교육도 일본 통해서 들어왔잖아요. 물론 독일 그 산림 분야가 독일 배워서 일본에서 우리가 들어왔는데 수원 고농이 저희 농업생명과학대학이 1906년에 생겼어요. 그때 일본 사람들이 수원 고농 세운 거죠. 그 사람들 교육받고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가서 교육받고 와서 그 후손들이 가르쳐서 그분들한테 이제 배운 것이. 일본은 이제 그 다음 50년대, 60년대는 미국 가서 또 교육받고 해서 일본 교육을 저희들이 무시할 수 없고요. 일본 한번 가보세요. 일본은 추천할 만합니다. 아주 음식 좋고 숲이 좋고. 그럼요, 음식 좋고. 참 만나는 게 좋아요. 저도 지도 교수를 잘 만나서 제가 컸거든요. 현신규 교수라고 그분이 저를 찾아서 4학년 때 그분 연구실에서 거기서 먹고 자고 새 밭도 노릇해서 그게 기회돼서 그분이 돼서 누구를 만나냐 이제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면 제자가 되듯이 사람 만나는 게 그렇게 중요해서 좋은 사람을 좀 만나라. 그래서 저는 산림 분야는 또 폭도 넓고 제가 늘 가끔 얘기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째째하게 종이다 그리는 미술가도 아니고 정원 만든 사람의
지구의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라. 삽시다. 협력해서 삽시다. 만납시다. 그래서 5년 동안 학부 때 4학년 때 그분 연구실이 있었거든요. 거 와서 그때는 이제 제가 입주 아르바이트 밥 먹여주고 2,000원 주더라고요. 근데 거기 오니까 300원씩 26일 7,800원 줄 테니까 직원도 관리하고 그 좀 하라고 그래서. 그때 이제 3,000원이면 하숙할 때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하고 석사할 것까지 하고 또 조교로 유급 조교로 있다가 그 USD AID라고 들어보셨어요? 우리같이 코이카 같은 거. 미국에서 주는 개발도상국에 지원하는데 농촌진흥청하고 농과대학하고 그때 통계 컴퓨터 하는 사람을 기르겠다는 게 있어서 제가 이제 박사과정 오라는데 다른 교수들이 못 오게 하는 거예요. 너무 젊고 그렇다고. 박사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 지원했는데 제가 8기관에서 제가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훈련 받아서 박사가 석사로 됐는데 미국 가서 컴퓨터 통계를 임학한 사람이 공부를 했죠. 그리고 와서 처음으로 이제 6년 살다가 79년에 와서 뭐가 필요해서 난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그랬더니 안 됐어요. 그래서 그때 농촌진흥청은 컴퓨터가 있거든요. 산림청은 컴퓨터 생각도 안 하고. 단말기, 터미널, 그 전신전화하고 5국하고 6국 해서 제가 전봇대 세우고 해서 80년 1월 1일 날, 1월 8일인가 처음으로 산림 분야에 컴퓨터가 도입돼서 장일훈 청장님이 오셨어요. 돌아가시고. 그 경찰에서 오시고, 이제 오해 하시는 분은 이제 군에서도 오셨는데 전부 뭐 내무부. 그래서 그게 그 다음에 그해 산림과학원이 컴퓨터 들어오고 그해 연말에 산림청도 컴퓨터가 돼서 제가 그런 기록을 썼죠. 인문육성연구소 있었기 때문에 60년 전. 그 사람들이 이렇게 참 조그만 나라인데 전혀 나무 없는 데고 전부 나무가 있으니까 산에 가면 다 뭐 어디 간지 나무 있다는 그런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또 정원 정원 식물원 서울숲 가보세요. 서울숲 그게 4만 몇 평이가 되는데 그걸 아파트 줬으면 그때 4조 원 그때 당시에요. 그래도 서울시장이 그걸 이명박 시장이 오케이 해서 NGO 말 듣고 해서 그 얼마나 지금 서울숲이 뭐 대단합니다. 그게 우리는 기름은 안 나오지만은 이 숲이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숲이 있는 데에 있는 아파트가 값이 더 비싸잖아요. 숲속에 살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인간의 고향이 어디예요? 숲속이에요. 숲속 고향은 다. 근데 결국은 이제 숲으로 되돌아가야지 그 인간의 고향이 그러니까 우리 생태적으로 봐도 숲에서 와서 다시 숲으로 가야죠.